여러분, 이중모음에서 반모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반모음, 여기 봅시다. 반모음입니다. 반모음. 반만 모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모음에 온전치 않은 모음이라는 거예요. 반만 모음, 다른 말로 유사한 말로, 다른 명칭으로 반자음, 반만 자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용어에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온전한 음운으로 기능하는 건 아니구나. 반모음, 반자음이니까. 근데 그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로 발음될 순 없어요. 하지만 모음에 합쳐져서 미끄러지듯이 소리 나가지고 발음된다는 거죠. 자, 그 반모음의 음의 성질에 따라서 모음,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모음, 오, 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반모음 2개, 그리고 반모음 5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기호 관련해서 하면 J, 그리고 여기는 W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이중모음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형성이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에요. 그럼 10개의 단모음에 반모음 2개나 5개가 붙어서 이중모음을 만든다는 거죠. 이중모음은 11개예요. 그러면은 2개, 반모음 2개랑 5개 계통이 몇 개씩 만들어내는지 봅시다. 자,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서 2계열과 5계열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2계열은요,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여, 예, 야, 예, 요, 유. 자, 5계열은요, 4개가 있어요. 와, 왜, 워, 왜. 이렇게 총 11개. 아니다. 6개, 4개, 10개네요. 이렇게 하면 10개인데, 그러면은 뭐가 남는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의라는 게 남죠? 자, 이 의가 이중모음 11개 중에서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발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중모음 의, 과연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살짝만 살펴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의입니다. 의. 자, 우리 표준 발음에서 배웠듯이 이 발음은요, 의. 자, 요 발음과 요 발음이 다 나야 해요. 이중모음이죠? 근데 문제, 자, 그럼 의랑 이가 합쳐진 거네요. 그럼 이중모음의 구성상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논란이 발생합니다. 자, 퀘스천 1번, 질문 1. 무엇이 반모음이야? 우리는 반모음이 2계통과 5계통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얘가 반모음이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반모음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2계통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얘 같은데 반모음은 앞에 오잖아요. 2계통, 5계통 다 앞에서 붙잖아. 뭐지? 질문, 퀘스천 2.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그러면은 의이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대표음으로 발음해야 되는지 여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 발음이 표준어에서 그리고 전라도 방언에서 경상도 방언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걸 반모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반모음은 모음보다 성격이 약하니까 떨어져 나가기 쉽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발음들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란토렌 양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음운을 샅샅이 낱낱이 훅 살펴보면서 자세히 알아봤었죠? 뭐를 통해서? 여러분들 혀 그리고 발음 단면들을 통해서 알아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이어서 음운이라는 체계, 음운 체계를 마무리 지어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지 기억나나요? 지금까지는 분절 음운에 대해서 다뤘어요. 분절 음운의 자음, 그리고 모음, 그리고 자음의 체계, 모음의 체계, 자음의 분류 기준, 모음의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분절 의문이 한 축이라면 반대편에 분절되지 않는 비분절 의문이 있죠? 이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프린트 1쪽에서 의문에 대한 설명이 프린트 상단에 나와 있을 때 비분절 의문에는 뭐가 있다고 나와 있었죠? 그래요.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네요. 소리의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어의 비분절 의문인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우리 의문의 체계와 그 체계를 나누는 기준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럼 다시 의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봅시다. 비분절 의문인 소리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예요. 가볼까요? 자, 여기 표를 보면 의문이라는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의문의 개념, 특성. 그럼 의문의 종류로 들어갈 때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의문. 첫 번째 의문을 나누는, 의문 체계를 나누는 기준은 소리마디의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즉, 소리마디의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소리가 끊기느냐예요. 분절되느냐죠. 자음 기역이나 모음 안은 발음될 때 그 요소별로 끊겨서 발음됩니다. 소리마디의 경계가 있으면 분절되니까 분절 의문. 그리고 소리마디의 경계가 없다면, 끊기는 소리가 없다면 비분절, 분절되지 않는 의문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비분절 의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각 나라들을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 성조라는 게 있어요. 음의 높고 낮고 혹은 높았다가 떨어지고 낮았다가 올라가는 그런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의미가 변별되는 게 있죠. 대표적인 건 중국어예요. 그리고 강세도 있습니다. 어디에 강세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의미가 달라져요. 영어가 대표적이죠. 액센트라고 하잖아요. 같은 단어도 액센트가 어딨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수많은 분절되지 않는 의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국어에 남아있는 건 소리의 길이라는 거죠. 소리의 길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어의 비분절 의문에 소리의 길이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어의 비분절 의문, 소리의 길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프린트 6쪽을 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요 위에다가도 끼워놨습니다. 2번 비분절 의문이에요. 프린트에는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단락을 여러분들 편하게 함께 보기 위해서 나눠놨어요. 1단락, 2단락, 그리고 요 마지막은요, 이 글의 총 정리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비분절 의문을 1단락과 2단락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1단락부터 함께 가봐요. 비분절 의문, 소리의 길이는 무엇인가? 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지기도 한다. 좋은 말이야. 그치? 이 말이 인상적이네. 근데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소리의 길이는 뜻을 구별해준다는 점에서, 자, 밑줄 그어볼까요? 소리의 길이는 뜻을 구별해준다는 점. 자, 소리의 길이의 네모. 자, 소리의 길이가 뜻을 구별해준대요. 자, 그럼 이거 의문의 뭐에 해당합니까? 의문의 기능이죠? 그럼 소리의 길이가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소리의 길이가 의미를 변별해 주니 의문이다. 그 내용이 나오겠네. 소리의 길이는 뜻을 구별해 준다는 점에서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래. 그러면은 의문이네. 그런데 자음과 모음과 차이점이 있겠네. 그럼 뭘까? 하지만 자음과 모음처럼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없으므로 비분절 의문이라고 한다. 자, 이게 특징이죠. 소리의 길이에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가 없다. 자,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없다. 분절되지 않는다. 분절되지 않는 의문이다. 우리는 아까 표에서도 그렇듯이 비분절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어의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이랍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살펴볼까요? 자, 말과 말, 눈과 눈, 밤과 밤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말. 자, 사람이 하는 말은요,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은 길게 발음합니다. 말. 근데 우리가 동물, 우리 horse 있죠? 그 말은 말 하고 짧게 발음해서 구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눈과 눈인데요. 스노우,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눈은 눈 하고 길게 발음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요 I, 눈은 눈 하고 짧게 발음한다고 하네요. 마지막, 밤과 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 되면 맛있게 먹는 군밤, 밤은요, 밤 길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가 낮 지나고 저녁 지나서 깜깜해지는 그 night, 밤은요, 밤 하고 짧게 발음한답니다. 우리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별해야 되고 사전에도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료실도 함께 살펴볼까요? 자료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도, 두 글자 이상에서도 첫 음절의 소리 길이에 따라 뜻이 구별되기도 한답니다. 거기 보면 앞에 있는 무력과 뒤에 있는 무력이 그 예예요. 앞에 있는 긴 발음의 무력은요, 칼과 총 등 강제력을 띤 힘을 말합니다. 무력. 그리고 뒤에 부분은요, 무력, 이 짧은 거는 힘이 없음을 뜻합니다. 아, 나 오늘 무력하다, 이런 의미로요. 자, 그럼 이단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단락. 위 단어들 가운데 말, 눈, 밤은 첫째 음절에서 긴 소리로 발음되지만 다음과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면서 둘째 음절, 두 번째 글자 이후로 오게 되면 짧은 소리로 발음난대요. 자, 볼까요? 한국말, 원래 말만 있으면 긴 소리인데 한국말 합쳐지면 짧게 된대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오니까. 한방눈도 마찬가지네요. 한박 플러스 눈인데 합쳐지면 한방눈, 눈이 짧아집니다. 자, 알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밤 혼자면 긴데 알밤 하면 짧아진다는 거죠. 자, 이게 소리의 길이입니다. 소리의 길이가 의미를 변별하네요. 음운이네요. 근데 소리마디의 경계가 없으니 비분절 음운이다. 우리 국어의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길이이다. 우리의 소리의 길이, 비분절 음운,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예 말고도 한 6개 정도를 더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뒤에 적어놨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서 국어의 소리의 길이가 비분절 음운으로 기능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 선생님이 1음절 단어와 2음절 단어로 나눠봤어요. 3개씩 더 준비해 봤습니다. 아래 노란색으로 쓴 거는 이런 거에 해당하니까 이런 의미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1음절 단어, 한 글자 발음 나는 단어에서는 자, 첫 번째, 굴과 굴입니다. 긴 굴은요, 동굴, 구멍 나 있는 부분 있죠? 그 굴을 말할 때는 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짧게 소리 나는 굴은 우리가 음식으로도 해먹고 그 조개류의 그 생명체 굴을 말합니다. 두 번째, 소울과 솔이 있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노란색으로 쓴 걸 보면 이 긴 솔은 도구입니다. 구두를 솔로 털다. 이런 얘기할 때 솔. 자, 그리고 뒤에 짧은 솔은 소나무 있죠? 소나무. 소나무에 있는 솔잎, 솔방울, 그런 솔을 얘기할 때는 짧은 솔입니다. 자, 세 번째, 벌과 벌이 있어요. 길게 소리 나는 벌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 노랑 검정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곤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짧은 벌은요, 잘못이나 죄를 지었을 때 받는 거, 그 벌을 의미합니다. 이 3개 정도가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변별되는 한 글자짜리 단어입니다. 자, 요 옆에는요, 2음절 이상의
두 글자 이상의 단어들이 있어요. 발음되는. 첫 번째는요. 굽다와 굽다예요. 길게 소리 나는 굽다는요. 불로 무슨 음식 같은 걸 구울 때 쓰이는 그 굽다입니다. 굽다. 두 번째 굽다, 짧은 굽다는요. 허리가 굽었다 혹은 도로가 굽어있다 할 때 그 굽다입니다. 자, 두 번째 성인과 성인은요. 긴 성인은요. 성스러운 인물을 말합니다. 예수님, 부처님, 알라 이런 사람들 말하죠. 그리고 짧은 성인은요. 어른, 나이가 어른이 된 그 성인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가정과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가정은요. 긴 소리는요. 과학 시간에 많이 쓰이죠. 논리학 배울 때 많이 쓰입니다. 네가 그런 일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전제를 까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짧은 가정은요. 집, 가족들이 사는 집, 가족들이 사는 집을 뜻하는 가정 의미합니다. 이처럼 6개의 단어처럼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소리의 길이가 아직도 우리 국어에 의문으로 남아있다는 소리죠. 요즘 세대들한테는 많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게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남아있으니 여러분도 올바른 발음 생활을 위해서 알아놓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음운에 대해서 다 살펴봤죠. 음운의 체계에 대해서 낱낱이, 샅샅이, 자세히 토파봤습니다. 그럼 총정리 단락이 있겠죠?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의 음운은 분절음운인 자음과 모음. 자, 분절음운인 자음과 모음. 그리고 비분절음운인 소리의 길이. 비분절음운인 소리의 길이가 일정한 체계, 기준에 따른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럼 이렇게 배워본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국어의 음운 체계를 알면 우리말을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양 있는 발음 생활을 하자. 자, 우리 배운 거는 실생활에 활용하자. 그래서 올바른 발음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발음 연습을 통해 교양 있는 언어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이러면 음운 체계를 배우는 이유, 실용적인 이유가 되겠죠? 이상으로 비분절 음운에 대해서 마무리 지으면서 음운의 전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남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음절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음운의 체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아직 남았어요. 우리 아까 비분절 음운의 마지막, 비분절 음운의 예를 더 설명해 줄 때 왼쪽에는요, 이름절 단어라고 되어 있었고 오른쪽에는 이음절 단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는 그냥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글자짜리, 두 글자짜리라고 얘기했는데 음절은 그런 의미보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절의 의미를 알아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음절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음절의 개념을 마지막으로 살펴봄으로써 음운 영역을 닫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만든 프린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프린트는요, 자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10쪽짜리에서 마지막 11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단어를 이해함으로써 마무리 지을 겁니다. 물론 학습 활동도 할 거지만요. 그럼 음절이란 무엇인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음절은 의미의 단위라기보다 소리의 단위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펴봅시다. 자, 국어의 음절, 음의 마디, 자, 소리의 마디. 그렇다면 들어가 보자고요. 선생님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나눠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깐충하게 따라올 수 있겠죠? 살펴봅시다. 일단 음절이 나왔잖아요. 그럼 음절의 개념도 나올 거고 음절이란 거의 특성도 나올 거고 음절이 어떤 기준에 따라 종류도 있겠죠? 한번 그렇게 전개되는지 살펴봅시다. 자, 1문단 앞에서 저 말은 빼줘도 돼요. 높은 꿈, 깊은 뜻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높은 꿈, 깊은 뜻이 됩니다.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그럼 이 높은 꿈, 깊은 뜻 이것처럼 한 뭉치로, 자 여기가 개념인 것 같아요. 한 뭉치로 이루어진 소리의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한다. 봤죠? 음절이란 한 뭉치로 이루어진 소리의 덩어리, 이 각각 소리 날 수 있는 하나하나가 음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1번 여기가 음절의 개념일 거예요. 뒤에를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말은 이렇게 음절 단위로 마디를 이루어서 발음된다. 자,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언어들이 음절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소리 낼 수 있는 최소 마디니까. 자, 2단락 볼까요? 국어에서는 음절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한다. 오, 예. 자,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음절이 만들어지네. 그렇죠? 이게 음절의 특성이겠네. 우리 국어에서는 모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음운 체계에 설명할 때 모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어미모자를 쓰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모음이 있어야만 발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자, 음절은 모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모음은 꼭 필요하니까 모음을 중심으로 하여 그 앞뒤에 자음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것도 있대요. 모음만 있으면 앞뒤는 언어 글씨 와도 되겠죠. 자,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이 될 수 없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기역, 이거 글자 이름인 기역이지만 기역을 모음 없이 발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보통 기역을 발음하기 위해서 이 밑에 을을 붙여주거나 이 옆에 이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 익힐 때도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하잖아요. 모음이 꼭 필요합니다. 자음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자,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이 될 수 없으므로 모음의 앞이나 뒤에 연결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해했죠? 자, 결국 국어의 음절은 자음, 모음, 자음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국어의 음절은 자음, 모음, 자음의 구조. 자, 국어 음절의 구조가 나와 있네. 자음, 모음, 자음. 그런데 자음에 가로쳐져 있죠? 그럼 자음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건 뭐다? 모음이다라는 거죠. 모음이 없으면 음절이 이루어질 수 없다. 어미모. 엄마는 꼭 있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 따라서 국어의 음절 구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자, 이거 4번, 동그라미 4번. 자, 음절의 형태에, 자, 음절의 종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아래에 이 4가지가 종류랍니다. 살펴볼까요? 1번, 모음 단독. 모음 혼자 있어도 소리가 나, 음절이 돼. 아야, 어여. 선생님, 이 앞에 있는 이응은요, 자음 이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거 원래 이게 어예요. 근데 글자의 모양이 완벽하지 않고 균형이 없잖아. 그래서 음이 없는, 음가가 없는 글자를 넣어준 겁니다. 받침에 쓰이는 이응이랑 달라요. 알아두세요. 두 번째, 자음 플러스 모음. 모음 앞에 자음이 올 수 있죠? 자, 가, 나, 다, 라. 아 앞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왔잖아요. 발음이 되죠? 음절입니다. 세 번째, 모음 플러스 자음입니다. 모음 밑에 받침으로 자음이 올 수 있죠? 자, 아, 야, 여에 기역, 기역, 기역이 오면 악, 약, 억, 역. 발음 됩니까? 음절이네요. 네 번째, 자음, 모음, 자음. 자, 강, 날, 독, 북. 자음, 모음, 자음이 쓰였죠? 자, 3문단 가볼까요? 이때 음절의 중심을 이루는 모음을 가운데 소리, 중성, 그 앞에 자음은 첫 소리, 초성, 그 뒤에 자음은 끝소리, 종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도 많이 중학교 때 들었을 거예요. 자, 이거죠. 강 혹은 종 이랬을 때 앞에 있는, 가장 앞에 오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요거를 초성, 처음 초자 써서 처음 오는 소리성, 처음 오는 소리, 그쵸? 그리고 요 중간에 와서 반드시 필요한 이 모음을 우리 중성,
가운데 오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받침으로 오는 이런 소리들을 우리는 종성, 끝에 오는 소리, 끝날 종자 써가지고 종성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중성은 가운데 소리, 초성은 첫 소리, 그 뒤 자음, 종성은 끝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초성, 중성, 종성입니다. 첫 소리, 중간 소리, 혹은 가운데 소리, 끝소리죠. 자, 네 번째, 국어는 말소리를 글로 적을 때에는 음절을 단위로 한 글자씩 적습니다. 소리를 적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을 때는 음절로 적습니다. 그러므로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음절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음절의 답니다. 음절의 개념, 음절의 특성, 그리고 음절의 구조, 음절의 종류, 그리고 음절을 구성하는 요소를 위치에 따라 하면 초성, 중성, 종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됐나요? 음절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음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내용학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음절 총정리. 자, 음절 마무리 정리해 봅시다. 내용학습 1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를 음절과 관련하여 설명해 봅시다. 음절.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마디입니다. 박스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영어 단어 밀크를 우리는 밀크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에서는 밀크라고 발음하면 우유를 사 먹기가 불가능해요. Can I buy milk? 라고 하면은 살 수 있을까? 못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밀크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이유를 한번 음절과 관련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자, 아래를 한번 같이 채워봅시다. 영어에서는 밀크는 몇 음절이냐? 자, 몇 음절이냐? 아직 모르겠어. 그런데 음절을 나눌 수 있는 건 모음의 개수죠. 자, MILK에서 모음은 몇 개? 한 개. 그럼 1음절입니다. mere 이렇게 발음이 나야겠죠. 저도 정확히는 못해요. 영어 선생님께 여쭤보니 이 발음을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10년을 살아도 이 발음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 자료에도 보듯이 우리말은 음절 구조상 음절의 끝소리에 무엇과 무엇이 연속하여 올 수 없기 때문에 연속되는 둘 이상의 자음을 발음할 수 없다. 자, 여기 이미 여기에 답이 나와 있네요. 둘 이상의 자음을 발음할 수 없대요. 그러면은 끝소리에 자음과 자음이 연속해서 올 수 없는 겁니다. 자, 저걸 한번 써볼까요? M은 미음, I는 이, L은 리을, K는 키읔이죠. 근데 이거를 끝에 오는 이 두 개를 다 발음할 수 없어요. 우리 국어에서는. 끝은 하나의 발음으로밖에 안 납니다. 자, 그럼 따라서 이 단어를 우리말로 굳이 한 음절로 발음하거나 적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나거나 이렇게 살아나겠죠? 하나밖에 발음이 안 되니까 음절 끝에는. 자, 그러면 밀이 되거나 믹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원래의 발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밀. 어떻게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를 첨가해서 합니까? 을을 첨가하여 자, 발음 한 번에 소리 나는 마디 하나하나를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음절이야. 그럼 우리는 을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밀. 키읔을 발음하기 위해서 크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두 음절로 나누어 밀크라고 발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밀크를 MILK를 두 음절로 나누어 발음을 하게 되면 밀크를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몇 음절로 발음해? 한 음절. 자, 한 음절로 발음하고 알아듣는 미국 사람들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음절 구조의 특성이죠. 우리는 모음이 반드시 와야지 그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오게 되면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보통 가장 약한 모음인 을을 붙여준다는 거죠. 밀크 이렇게. 우리는 자음만 이렇게 단독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밀하고 키읔이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보면서 음절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모음이구나. 그런데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 MILK 할 때 K 발음이 모음 없이도 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영국, 미국 발음 이거를 지금 나오죠? milk, 들어도 마치 의가 있는 것처럼 인식해요. 우리는 음운을 이렇게 붙여주기 때문에. 자, 음절에 대해서 우리 내용학습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우리나라 차이점 파악했죠? 그럼 이상으로 음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